안녕하세요, 컴쌤입니다. 자, 오늘 커말 실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진닷컴 이기적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2급 실기 기본서 7591입니다. 7591 파일. 이 파일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교재를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 교재가 없어도 들을 수 있게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이 7591 파일 다운을 받아놨고요. 자, 압축을 푸시면, 이런 폴더. 자, 2025년 커말리그 폴더 나올 텐데, 자, 저희는 상시 기출 문제, 자, 상시 기출 문제 1회 파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1번 문제 했었고, 2번 문제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하다가 말았어요. 다 안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이 뭐였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들, sum, 합계 구해주는 함수, 자, average, 평균 구해주는 함수, count, 개수 세주는 함수. 자, 요런 함수들 앞에 d자가 붙은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sum이면 dsum, average면 daverage, count면 dcount 이런 식으로 d자가 앞에 붙은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른 함수랑 좀 다르게 특이하다고 했죠.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함수 중에 유일하게 머리글을 사용한다. 자, 머리글이라고 하면 지금 노란 색깔 칠해진 이 부분, 각 항목의 제목이 되는 부분을 머리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자, 함수 중에 유일하게 머리글을 사용하는 함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조건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요거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조건은 여기다가 만들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지금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 자, 문제가 지점명이 광화문인 계약 건수와 그 다음에 계약 총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계산할 장소는 자,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광화문의 계약 건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광화문의 계약 총액 평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 순서를 알아야 되죠. 자, 제가 함수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함수의 역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인수의 순서. 그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 순서가 전체 범위, 완열,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함수는 그냥 맞는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항상.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조건을 여기다가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조건이 뭔지 봐야 되는데, 조건이 지점명이 광화문인 계약 건수.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구할 거는 계약 건수의 평균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지점명이 광화문인 게 조건이 되겠죠. 그럼 그때 조건은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조건은 조건에 필요한 머리글을 먼저 복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지점명이 광화문인 게 조건이니까 자, 지점명 복사 붙여넣기. 자, 밑에다가 광화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조건을 만드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계약 건수가 100 이상인 게 조건이었다. 자, 계약 건수 쓰고 밑에다가 이상 부등호 쓰시고 100. 자, 이렇게 조건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지점명이 광화문이다. 자, 조건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daverage 함수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풀고 여기다가 또 푸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다 풀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일단은 먼저 함수를 써보죠. daverage. 자, 순서는 전체 범위. 자, 전체 범위라고 했으니까 전체 범위 잡으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머리글을 같이 잡는다. 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콤마 구할열. 자, 우리 지금 여기다가 뭐 구할 거예요? 계약 건수 평균 구할 거예요. 그죠? 구할열은 3번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약 건수 머리끌 찍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채우기 핸들을 끌 거기 때문에 자, 찍도록 할게요. 3번을 쓰지 않고. 자, 콤마. 조건은요, 지점명이 광화문이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죠. 자,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끝이에요, 사실. 요것만 푼다면 이렇게 하면 끝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야 된다. 그럼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게요. 얼핏 보면 맞는 값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더블 클릭하면 확인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파란색 범위와 보라색 범위가 옆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안에 있는 수식이 상대 참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의 개념. 자, 여기다가 1, 2, 3, 4 쓰고요. 자, 는 썼습니다. 자, A1셀 더하기 B1셀 했어요. 자, 당연히 결과값은 뭐가 나와요? 1 더하기 2니까 3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3 나옵니다. 자, 이 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자, 복사했고 붙여 넣었으면 뭐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3이 나올 것만 같죠?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7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식이 밑으로 한 칸 복사돼서 이동됐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A1셀, B1셀도 아래로 같이 한 칸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 상대 참조 상태라고 하고요. 상대 참조는 셀 주소가 그냥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F4 버튼을 눌러요. 자, B1셀 선택하고 F4, A1셀 선택하고 F4. F4 버튼을 누르면 앞에 달러 표시가 붙고요. 자, 이 달러 표시가 고정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고정시킬 때 쓰는 기호다. 자, 그럼 얘를 이번에 자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럼 결과값이 뭐 나와요? 똑같이 3이 나와요. 자, 왜요? 고정 기호가 붙은 곳은 위치가 절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는 위치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셀 주소가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온다. 앞에 달러 표시가 붙은 상태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히 생각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범위에는 우리가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커말 1급까지 넘어가면 절대 참조뿐만 아니라 이제 혼합 참조 개념까지도 좀 알아두셔야 되지만, 커말 2급에서는 이제 절대 참조까지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뭐가 움직인 게 문제예요? 파란색 범위랑 보라색 범위가 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버린 게 문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뭐를 파란색 범위에 F4, 보라색 범위에 F4 자 눌러주시면 이제 이 파란색과 보라색 범위는 움직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끌어볼까요? 자, 여기 채우기 핸들 검정색 십자가 오른쪽으로 끌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 범위, 전체 범위. 자, 구할열이 계약 총액으로 잘 움직였어요. 얘는 움직여야죠. 여기다가 계약 총액 평균 구할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 조건 자리도 안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도 있었냐면 평균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H10부터 I10 영역에 구하라고 했어요. 자, 평균까지 구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라?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구해라 라고 나와져 있고, 자, 라운드 함수랑 라운드 업 함수랑 라운드 다운 함수 중에서 알맞은 거 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라운드 함수를 좀 알아볼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라운드 함수는요 반올림해주는 함수예요. 라운드 업 함수는 올림해주는 함수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는 내림해주는 함수입니다. 간단하죠?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해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뭐 하는 함수인지 역할은 알았죠? 그럼 두 번째로 뭐 알아야 된다? 인수의 순서 알아야 된다. 자, 라운드 함수는 순서가 숫자, 콤마 자릿수.
자, 라운드 다운도 라운드 업 다운도 마찬가지. 숫자 콤마 자릿수. 자, 라운드 다운도 마찬가지. 숫자 콤마 자릿수.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쓰라는 거 쓰면 돼요. 내림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라운드 다운 고민할 거 없이 쓰시면 되고, 숫자 콤마 자릿수는 다 들어가는 게 똑같으니까 라운드 함수만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운드. 자, 썼고요. 제가 숫자 자리에 자, 128.647 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자, 콤마 자릿수에 2를 넣었다고 칠게요. 자, 자릿수에 2를 넣으면요, 무슨 뜻이 되느냐?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라운드에 자릿수에 2를 넣으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럼 지금 숫자가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올 거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럼 뭐가 나와요? 128.6 4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반올림 해야 되니까 6,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는을 앞에 붙여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는 똑같아요. 자, 1을 넣었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돼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얘를 잠깐 네. 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와요? 128.6이 나오겠죠. 그죠? 반올림 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0을 넣었어요. 자릿수에다가.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소수점을 표시하지 말라는 뜻이죠. 시험에서는 정수로 표시해라 라고 출제가 되게 되고요. 정수로 표시하면 129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좀 헷갈리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2, 1, 0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자릿수에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디에서 반올림하라는 뜻이 돼버려요. 자, 위에 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에서 반올림해서 129가 나온 거고, 얘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 겁니다.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 130이 나와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쓰면 어디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10의 자리면 여기 2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결과가 100이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을 쓰면 뒤에 반드시 공이 하나가 오고, 마이너스 1을 쓰면 반드시 뒤에 공이 두 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표시예라고 나와요. 표시예라고 나와서 이런 숫자를 이렇게 바꾸세요 라고 예시가 보통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이 4개니까 자릿수에 뭐 쓰면 된다? 마이너스 4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개수만 세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해결이 된다. 자, 그래서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그것밖에 차이가 없고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숫자, 콤마, 자릿수.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이 결과를, 지금 나온 이 숫자를 1의 자리에서 내림할 거예요. 지금 이 d-average 식 자체가 숫자예요. 통째로. 그러면 우리는 맨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써서 숫자 자리에 d-average가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콤마 자릿수에 지금 뭘 넣어야 돼요? 1의 자리에서 내림할 거니까 마이너스 1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 뒤에 공이 하나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역시 뒤에 공이 하나가 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다운까지 꼭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비율 구하는 문제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표 3에서, 자, 표 3,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 표 3에서,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전체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전체 학생 중에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몇 프로냐 이거 구하라는 얘기고요. 뭐 이런 문제 보통 밑에 어떻게 구하라고 친절하게 나와요. 비율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비율을 구하는 식이 영어 60점 이상이고 과학 60점 이상 학생 수를 나눠라. 전체 학생 수에서 나눠라 라고 비율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친절하게. 비율은 어떻게 구하라? 영어 60점 이상, 과학 60점 이상 학생 수 구하고 그거를 전체 학생 수에서 나눠라 라고 나와져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함수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count ifs랑 count a 함수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count 함수는 뭘 구해주는 함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숫자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count a 함수는 숫자와 문자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고요. 자, 그럼 count if는 뭘까요? count if. if가 붙었으면 항상 조건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예요. 자, 안에 뭐 들어가요? count는 범위만 잡으면 이 범위 안에 숫자의 개수가 나오고요. count a도 범위를 잡으면 범위 안에 숫자와 문자의 개수가 나오고, count if가 중요한데 count if는 순서가 조건 범위, 콤마 조건이다. 자, 뒤에 if자 붙는 함수들 순서가 다 똑같아요. 조건 범위, 콤마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조건 범위, 콤마 조건. 자, 그리고 count ifs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 단어에서는 s자 붙이잖아요. 그래서 count ifs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자, 그러면 자, count ifs는 순서가 조건 범위 1번 콤마 조건 1번, 조건 범위 2번 콤마 조건 2번. 자, 계속 나가요. 조건이 또 있으면 조건 범위 3번 콤마 조건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count ifs랑 count a 두 가지 함수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간단해요. 영어가 60점 이상이고 과학이 60점인 학생 수를 뭘로 구한다? 조건이 두 개 나왔으니까 count ifs로 구하고 전체 학생 수는 count a로 구해서 뭐 해라? 나눠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 할 때 꼭 count ifs 안에다가 count a 막 집어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학생 수를 count ifs로 구하고 전체 학생 수를 count a로 구해서 나누라고 문제에 다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비율을 구해라 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일단 우리가 뭘 구해봐요? 영어가 60점 이상이고 과학이 60점 이상인 학생 수를 count ifs 써서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count ifs는 쓰시고 자, count ifs 자, 넣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크리테리아 레인지 1번 쓰고 콤마 쓰면 크리테리아 1번 밑에 작게 써 있어요. 자, 그다음 콤마 쓰면 크리테리아 레인지 2번, 콤마 쓰면 크리테리아 2번. 근데 뭐 영어를 꼭 안 외우셔도 되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영어 단어가 길고 1번이니까 조건 범위 1번 넣는 자리구나. 콤마 쓰면 짧고 1번이니까 조건 1번 쓰는 자리구나. 또 콤마 쓰면 길고 2번이니까 조건 범위 2번 쓰는 자리구나. 자, 콤마 쓰면 조건 2번 넣는 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범위는 뭐냐면 조건이 있는 그 줄을 의미해요.
자, 지금 첫 번째 나온 조건이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인 거니까 조건 범위는 영어 점수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머리끌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머리끌 잡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조건 범위 잡았고요. 자, 콤마. 조건 60점 이상. 자, 이상 60. 자, 써주시면 되겠죠. 이상 60. 자, 조건 자리에다가 뭐라고 쓴다? 이상 60. 부등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 부등호의 기준은 항상 어디다? 왼쪽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이, 이 부등호의 왼쪽에 가상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가상의 공간이 60 이상이면 된다 라는 건데, 지금처럼 부등호로 시작하는 식은요, 하나의 식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양쪽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완전한 식에는 큰 따옴표를 안 붙이고요, 불완전한 식은 양쪽에 큰 따옴표를 붙인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완전한 식은 뭐예요? 완전한 식. 완전한 식은 이런 거예요. A는 B와 같다. 혹은 A는 B보다 크다.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 차 있는 거, 이런 걸 완전한 식. 불완전한 식은 그냥 B 이상 쓰는 거, 혹은 A보다 작다, 이런 거. 부등호로 시작하는 식, 이런 걸 불완전한 식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양쪽에 뭐 붙인다? 큰 따옴표를 쳐준다. 위에 건 안 붙입니다. 자, 그럼 얘도 다시 한번 count ifs, 조건이 여러 개니까 자, 영어 점수 범위 잡고, 자, 조건 범위 콤마 조건이에요. 조건 범위 잡았으니까 콤마 쓰고, 자, 조건이 이상 60. 자, 부등호로 시작하는 식이니까 양쪽에 큰 따옴표 붙인다. 자, 그럼 지금 뭐 완성됐어요? 첫 번째 조건 범위와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콤마 쓰면 길고 2번이에요. 조건 범위 2번. 두 번째 조건이 과학 점수가 60 이상인 거니까, 자, 두 번째 조건 범위 과학 점수. 콤마. 자, 조건 이상 60. 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뭐 계산했다? 영어가 60점 이상이고 과학이 60점 이상인 학생 수 계산했구나. 자, 괄호 닫고 엔터 눌러보시면 지금 200%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얘가 지금 100분율 서식이기 때문에 200%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일반으로 바꾸면 2. 자, 2명인 거예요. 자, 60점 이상이고 과학도 60점 이상인 학생 수가 몇 명이다? 2명이다. 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학생 수에서 나눠주래요. 나누기. 전체 학생 수는 count A. 자, count A는요, 범위를 잡으면 범위 안에 숫자든 문자든 개수 세줍니다. 지금 총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이 8을 구하기 위해서 count A를 쓰는 거고, 그럼 범위를 어디 잡아야 될까요?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어차피 결과는 8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count가 나왔다면 숫자의 개수만 셀 수 있으니까 범위는 숫자 있는 부분, 국어, 영어, 과학만 잡아야 되겠죠. 지금은 count A를 썼기 때문에 사람 이름 잡아도 상관이 없다.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0.25가 나오고, 아까 이거 백분율 서식인데 제가 일반으로 바꿔놨으니까 다시 백분율 서식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프로 나온다? 25%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3번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if자 들어가는 함수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자, 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하다. 자, count if 조건 범위 조건, count ifs 조건 범위 1번 조건 1번 조건 범위 2번 조건 2번. 자, 그리고 4번 문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먼저 읽어드릴게요. 표 4에서 기준 1과 입사 1을 이용하여, 자, 기준 1 여기 있고요. 입사 1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얘를 이용해서 근무 연수를 구하고 지역에 따른 연차 일수를 더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다가 이제 휴가 일수를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근데 계산하는 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휴가 일수는요, 기준연도 빼기 14년도 곱하기 3 더하기 지역이 서울이면 5일, 지역이 그 외 지역은 7일. 자, 이게 문제예요. 휴가일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휴가일수 어떻게 구한대요? 기준연도에서 입사년도를 빼요. 자, 근데 괄호를 써줬죠. 문제도 써 있어요. 왜냐면 곱셈이 먼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곱하기 3 하고요. 지역이 서울이면은 여기다가 며칠을 더한다? 5일을 더한다는 얘기고, 그 외 지역은 7일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자, 문제 푼다고 뭐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 그냥 대뜸 선택하고 는 쓰고 if 쓰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문제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항상 if가 필요한 자리에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 함수가 지금 뭐 나왔냐? if랑 이어함수 나왔어요. if랑 이어함수. if 함수는 계산 작업 1번 문제 풀 때 저희가 했었는데, 자, 순서가 뭐예요? 조건식, 참값, 거짓값,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자, 조건식이 맞으면 참값에 있는 게 출력되고, 조건식이 틀리면 거짓값에 있는 게 출력된다. 예를 들어서, 자, 얘는 결과가 지금 뭐 나온다고 했어요? 5가 3보다 크다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뭐가 출력된다? A가 나온다 라는 얘기고, 자, 만약에 거꾸로 썼어요. 아, 이러면 결과가 뭐 나온다? B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건식이 맞으면 참값 자리에 있는 게 튀어나오고, 조건식이 틀리면 거짓값 자리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열함수 나왔는데, 뭐 이열 먼스데이 함수, 자, 얘네들도 뭐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자, 얘네들은 안에 딱 하나 들어가요. 날짜 하나 들어갑니다. 날짜. 이열 함수 날짜 하나 들어가고, 먼스 함수 날짜 하나 들어가고, 데이 함수도 날짜 하나 들어가요. 그럼 날짜에 오늘 날짜를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날인데 투표 다 하셨나요? 자, 2025년 6월 3일이 오늘 날짜고요. 자, 이열 함수 안에 이 날짜를 넣었으면 이 날짜에 연도가 나와요. 자, 몇 년이에요? 2025년이니까 2025가 나옵니다. 자, 그럼 먼스 함수에 이 날짜 넣었으면 뭐 나와요? 월이 나와야 되니까 6. 데이 함수는 이 날짜에 1이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열 함수는 연도를 추출한다. 먼스 함수는 월을 추출한다. 데이 함수는 일을 추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죠. 본격적으로. 자, 일단은 는 쓰고요. 자, 모든 수식 쓸 때는 는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구해라? 괄호 열고, 자, 기준연도 빼기 입사년도래요. 그럼 기준연도가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2025만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날짜에서. 무슨 함수? 이열 함수 써야겠네요. 자, 이열 함수. 자, 이 날짜 찍으면 되겠죠. 그죠? 자, 괄호 닫고. 그죠? 날짜 하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날짜 하나 넣었으면 괄호 닫고. 자, 빼기. 자, 입사년도. 입사일에서 연도 갖고 오면 되죠. 무슨 함수? 이열 함수. 자, 입사일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괄호 닫고. 다음 결국에 뭐 한 거예요? 2025 빼기 2013 한 거예요. 자, 뒤에 가로 닫아야 되니까 가로 닫고요. 자, 곱하기 3 하라고 했어요. 자, 엑셀에서 곱하기는 뭘로 합니까? 별로 합니다. 여러분들 별 쓰시고 3.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해결이 됐는데 뒤에 더하래요. 자, 뭘 더해라?
지역이 서울이면 5를 더하고 그 외 지역은 7을 더하래요. 지금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 거죠. 5를 더하던가 7을 더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어떤 조건이 나왔죠? 지역이 서울이면 이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지역이 서울이 맞으면 5를 더하고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 7을 더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조건식이 나오고 참값도 나오고 거짓값도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해야 된다? if 함수가 등장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나온다고 함수 먼저 쓰고 고민을 하시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힘들어집니다. if 함수가 언제 나와야 되는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if 함수는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if 함수의 첫 번째 자리에 조건식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지역이 서울이면, 자, 지역이 서울이면 얘를, 이 한글을 식으로 바꿔야 돼요. 조건식으로. 자, 지역이 서울이면을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은 서울이에요. 그죠? 지역은 서울.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한글로 지역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역을 찍어주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지역이 서울이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를 보니까 안 찍힐 것 같아요. 자, 위나 아랫부분 찍고 방향키로 움직여서 혹은 H14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지역. 같은 줄에 있는 것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간혹 지역이 서울인데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함수 쓰고 있는 자리에는 강호빈 씨의 휴가일수를 구하는 거지 딴 사람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줄에 있는 것만 해결한다. 지역이 서울이면 이라는 조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서울은 문자기 때문에 양쪽에 큰 따옴표 붙인다. 자, 엑셀에서 기능이나 함수에 문자 나오면 양쪽에 큰 따옴표 붙여라.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완성됐다? 지역이 서울이라는 조건식 완성했고요. 자, 콤마. 참값자리죠. value if true라고 써 있습니다. 값이 만약에 참이라면, 자, 이 조건이 맞다면, 자, 뭐 더하면 돼요? 5를 더하면 돼요. 그죠? 5 더하라는 얘기죠. 5 더하면 되겠고요. 자, 콤마. 그 외 지역은 뭐 더해라? 7 더하래요. 그러면 7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참 이 조건이 맞으면 5, 아니면 7.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문제가 끝이긴 한데, 자, 채우기 핸들을 우리가 아래로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채우기 핸들을 끌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절대 참조, 상대 참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끌어볼까요, 일단은? 자, 여기 있는 식을 아래로 채우기 핸들 쭉 끕니다. 그러면은 값이 막 오류가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자, 확인할 때 맨 밑에 있는 식만 더블 클릭해보면 간단해요. 자, 더블 클릭해보면, 자, 뭐가 문제예요, 지금? 기준 연도 위치가 같이 내려왔구나. 입사일은 맞죠? 여기 오조국 시에 입사일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입사일은 지금 이 상태가 맞아요. 근데 뭐가? 기준일이 같이 내려와 버렸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입사일밖에, 아니, 기준일밖에 없다. 자, 기준일에 뭐 써준다? F4 눌러서 고정기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우기 핸들을 끌어도, 자, 어떻게? 기준일 위치는 바뀌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4번 문제도 끝이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몇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면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찾기 함수랑 텍스트 추출 함수가 나왔어요.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번을 이용해서 학과 코드표를 참조하여 학과를 표시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나온 함수는 vlookup, 다음 left, 그다음에 이제 if 에러도 나왔는데 if 에러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과 코드는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문제예요.
자, 그럼 vlookup하고 left 함수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vlookup, left 둘 다 중요한 함수고요. left 함수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텍스트 추출 함수예요. 자, 텍스트 추출 함수는 세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left, right, 그 다음에 mid 함수. 세 가지 함수가 있어요. left, right, mid 함수. 자, 텍스트 추출 함수 무슨 뜻이다? 글자를 가져올 때 쓰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left 함수는 글자를 당연히 어디서부터? 왼쪽에서부터 글자를 가지고 오는 함수. right는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가지고 오는 함수. mid는 시작 번호부터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한데 left는 텍스트, 콤마 추출수. 자, 그 다음 right도 마찬가지 텍스트, 콤마 추출수. 자, mid 함수는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left, right는 안에 두 개 들어가지만 mid는 콤마, 시작 번호, 콤마 추출수. 세 가지가 들어간다. mid만 중간에서부터 갖고 와야 되는데 시작 번호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mid만 시작 번호부터 몇 글자 갖고 온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써볼게요. 자는 left. 자, 텍스트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적어 놓을게요. 안녕하세요 는 left. 자, 텍스트에는 안녕하세요 찍어주고요. 콤마. 자, 가져올 글자 수에 이 쓰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다? 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두 글자 가져와라. 뭐가 나와요? 안녕 나오겠죠. 왼쪽에서 두 글자 갖고 왔으니까. 자, 안녕. 자, 그럼 right 함수. 자, 안녕하세요 찍고 마찬가지로 콤마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 두 글자 갖고 오라는 거니까 세요. 자, 그럼 mid 함수입니다. 자, mid 함수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텍스트, 시작 번호, 가져올 글자 수, 추출수. 자, 텍스트에 안녕하세요. 자, 콤마. 자, 시작 번호에 4번, 가져올 글자 수에 2번 적겠습니다. 자, 시작 번호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번호를 매기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4번에서부터 몇 글자 갖고 와라? 두 글자 갖고 와라. 네, 세요가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뭐 3,1을 쓴다. 그럼 세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 갖고 오는 거니까 하세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게 left, right, mid 함수 되는 거고요. 당연히 좀 기본적인 텍스트 추출 함수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가져올 때 혹은 중간 자리를 가져올 때 뭐 이럴 때 뭐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찾기 함수가 나왔어요. vlookup 함수랑 hlookup 함수가 있습니다. vlookup이랑 hlookup. 자, vlookup 함수 같은 경우에는 v자를 우리가 어떻게 써요? v자를 아래 위로 쓰잖아요. 위아래로. vlookup은 열 방향에서 찾는 함수다. hlookup. h에 이 애자랑 똑같잖아요. 한글에. 그래서 행에 애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행방향에서 찾는 함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기억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vlookup의 v는 vertical, 그 다음에 horizontal이죠. 뭐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vlookup은 열 방향에서 찾기, hlookup은 행방향에서 찾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한데 vlookup은 찾을 값, 찾을 범위, 열번호, 옵션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고요. hlookup은 찾을 값, 찾을 범위, 행번호, 옵션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vlookup이든 hlookup이든 뭐 xlookup도 있어요. 뭐 어떤 lookup이든 간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이것만 잘 고민하면 해결됩니다. 이것만 고민하면 끝이에요. 뭘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가 찾을 값, 다음 어디에서가 찾을 범위, 무엇을이 열 행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펜이 사라졌네. 문제가 학번을 이용해서 학과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학과 코드는 학번의 왼쪽 두 글자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고승수 씨. 고승수 씨 학과 뭐예요? 고승수 씨 학과. 고승수 씨 학과가 뭘까? 자, 일단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보니까 D2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학과표를 보니까 D2에 해당하는 학과는 디자인과구나. 아, 고승수 씨는 디자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MT인데 얘는 일단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C 옵니다. 노상식 C. 자, C 오니까 오른쪽 표에 보니까 컴퓨터학과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보고 뭘 찾은 거예요? 오승수 씨의 뭘 보고 찾았어요, 학과를? 오승수 씨의 학번. 정확히 말하면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가지고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 찾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학과 코드표에서. 뭘 찾았어요? 학과를 찾은 겁니다. 맞죠?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가지고 학과 코드표에서 학과를 찾아낸 거예요. 자, 순서대로 뭐라고 했죠? 무엇을 가지고가 첫 번째 들어갈 찾을 값. 어디에서가 찾을 범위. 무엇을이 열 행번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옵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 일단 vlookup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는 vlookup. 자, 첫 번째 자리에 찾을 값. 뭘 가지고 찾을 것이냐. 고승수 씨의 얼굴 보고 찾을 거냐. 평가 점수 보고 찾을 거냐. 자, 뭐 보고 찾는다? 학번의 왼쪽 두 글자 가지고 찾는다. 여기를 그냥 딸랑 찍으면 학번 두 글자만 가져와지지 않죠. 무슨 함수 써야 돼요? 왼쪽 두 글자를 해서 가져오려면 아까 배운 left 함수 써줘야겠죠. 자, left 학번의 왼쪽 두 글자니까 학번 찍고 콤마 왼쪽에서 글자 가져올 거다. 자, left 함수 텍스트 추출수 넣었으니까 괄호 닫는 겁니다. 넣을 거 다 넣었으면 괄호 닫아야 돼요. 자, 뭐 하나 해결했어요? 지금 찾을 값 하나 해결했어요. 이 왼쪽 두 글자 가지고 찾을 거다. 찾을 값 하나 해결했고요. 자, 콤마 찾을 범위인데 내가 지금 학과 코드의 왼쪽 두 글자 가지고 학과를 찾을 거니까, 자, 범위는 이 학과 코드표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머리글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니까.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콤마. 자, 열번호. 자, 열번호인데 무엇을 찾을 거예요? 학과를 찾을 거죠. 자, 열번호니까 이 범위에서의 열번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범위는 열이 한 개, 두 개예요. 1번 열에 있는 걸 찾고 싶은 건지 2번 열에 있는 걸 찾고 싶은 건지 고르면 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당연히 학과를 찾고 싶은 거니까 열번호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콤마 쓰고 이제 범위 검색이라고 나와 있는 옵션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콤마를 써주시면 유사일치랑 정확히 일치가 있는데요. 자, vlookup은요,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찾는데 찾을 값이 찾을 범위에 정확히 있으면 정확히 일치, 근사값으로 찾아야 되면 유사일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찾을 값이 지금 D2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죠. 그죠? 숫자가 아니죠, 애초에. 그죠? 숫자여야 유사일치를 쓸 텐데.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일치 넣어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시면 정확히 일치 들어갑니다. 혹은 정확히 일치 선택하고 탭 버튼 누르셔도 false가 들어가고요. 자, 또 0 써도 정확히 일치, 1 써도 1 쓰면 유사일치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일치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디자인 학과라는 게 찾아졌죠. 약간 알고 계실 게 뭐다. 자, true 혹은 1 쓰면 무슨 일치? 유사일치. false나 1을 쓰면 정확히 일치고요. 자, 생략하는 경우에는 유사일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걸 생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옵션에서 이거 정확일치 지금 넣어줘야 됩니다. 유사일치 쓰면 틀려요. 생략해도 틀려요. 정확일치 넣어주셔야 된다. 아니면 false 넣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잘 나왔는데 채우기 핸들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래로 끌 걸 생각을 했어야 돼요. 채우기 핸들을 끌 거죠. 자, 끌었더니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식을 항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찾을 범위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아, 지금은 어디가 바뀌면 안 되겠구나. 자, 이 빨간색 범위가 움직였으면 안 됐겠구나. 자, F4를 눌러주시고, 자, 엔터 누르고 채우기 핸들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나왔어요. 그죠? D이니까 디자인 잘 나왔고요. CU니까 컴퓨터 잘 나왔고, MI니까 미디어 잘 나왔는데, 얘만 MT이기 때문에 MT라는 학과 코드를 못 찾았어요. 찾기 함수에서 찾을 수가 없을 때 나오는 오류가 n/a 오류, n/a 오류가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함수를 하나 더 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함수를 쓰라고 되어져 있느냐? if error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if error 함수. if error. 자, 따로따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오류라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오류라면. 자, 요 함수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if error 함수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안에 값이 오류일 경우. 자, 첫 번째 자리에는 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값이 오류인 경우 출력할 값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if error 함수 썼어요. 자, 값에다가 6/3 썼습니다. 나누기죠, 나누기. 값이 오류일 경우에다가 오류라고 쓸게요. 자, 간단해요. 6 나누기 3이에요, 여러분들. 6 나누기 3. 6 나누기 3은 오류예요,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죠. 당연히 6 나누기 3은 뭐예요? 2죠. 그럼 얘는 결과값이 뭐 나온다? 2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2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6 나누기 0을 쓸게요. 여러분들 6 나누기 0을 쓰면 당연히 오류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오류가 나오는 대신에 오류라는 글자로 대체가 된 거죠. 밑에다가 6 나누기 0 해볼까요? 자, 6 나누기 0 하면 이제 div/0이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0으로 나누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 오류 대신에 오류라는 글자가 나왔다. 지금 문제에서도 if error를 쓰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학과 코드에 없을 경우에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해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학과 코드에 없을 경우에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를 해라. 자, 그러면 오류의 경우의 자리에다가 우리는 코드 오류라고 쓰시면 돼요. 오류일 경우 자리에 코드 오류라고 쓰시면 된다. 자, 그럼 값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구한 거예요. 값이 이거야. vlookup이에요. vlookup으로 열심히 값을 구했다고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 구했고요. 우리는 콤마 쓰고 오류일 경우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맨 앞에 당연히 if error가 들어가야겠죠. 자, if error 값 넣었고요. 우리가 구했고요. 맨 뒤에다가 콤마 오류일 경우에 코드 오류. 자, 넣어주시면 이 오류가 나온 친구만 뭘로 바뀔 거다? 코드 오류라는 글자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어봤어요. 좀 어려웠었죠. 1번 문제 좀 어려웠었고. 자,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순서, 전체 범위, 구할 열번호, 조건 세 가지 들어가요. 한번 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앞에 D자가 붙은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고, 전체 범위, 구할열, 조건. 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자, 조건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 함수 중 유일하게 머리글을 사용한다. 한다였고, 자,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 안 울림하는 함수였어요. 자, 값, 콤마, 자릿수. 숫자, 콤마, 자릿수죠. 숫자, 콤마, 자릿수. 자, 그래서 자릿수에 1을 넣으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2 쓰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3 쓰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안 울림하는 함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f자 붙는 함수. 카운트 if 배웠었죠. 자, 카운트 개수 세주는 거, if는 조건 나올 때.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개수 세주는 함수고, 안에 순서가 조건 범위 콤마 조건. 조건에 맞는 개수 세주는 함수였어요. 조건 범위 콤마 조건. 자, 그 다음에 if 함수 다시 또 나왔죠. 조건식, 참값, 거짓값. 자, count if의 조건은 불완전한 조건이 나오고요. if의 조건식에는 완전한 조건식이 나옵니다. 불완전한 조건은 양쪽에 큰 따옴표 붙인다 기억하시고요. 자, if 함수 조건식이 맞으면 참값에 있는 게 출력되고 틀리면 거짓값에 있는 게 출력된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vlookup. 자, 찾을값, 찾을 범위, 열 번호, 옵션 네 가지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뭘 잘 생각해라.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얘를 잘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뭐 오늘 한 것 중에 뭐 2열, once, day 함수, 그죠? 안에 뭐 하나씩 들어가는 함수, 날짜 하나 딱 들어가는 함수. 날짜에서 연 가져오고, 날짜에서 월 가져오고, 날짜에서 일 가져오는 날짜 함수. 얘네들은 안에 딱 하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날짜 하나 들어갑니다. 얘네처럼 여러 개 못 넣어요. 콤마를 쓸 수가 없어요. 안에서, 함수 안에서. 그 다음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썼죠. 레프트 텍스트 콤마 추출수. 그 다음 라이트 오른쪽에서 글자 가져오는 함수고, 텍스트 콤마 추출수. 그 다음 미드 텍스트, 얘는 시작 번호 추출수. 걸렸으니까 밑에다가. 자, 얘네들은 글자를 가지고 올 때 쓰는 함수였다. 그죠? 오늘 배운 함수 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산 작업까지 저희가 기본 작업부터 계산 작업까지 상식 기출문제 1회를 다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식 기출문제 2회의 기본 작업, 그 다음에 분석 작업, 기타 작업, 그 다음에 계산 작업까지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